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환갑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사실 나이는 할머니인데 아직 진짜 할머니는 못 됐어요. 손주를 못 봤거든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하나뿐인 딸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어디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섬에서 살았어요. 식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동네 언니를 따라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공장에 다녔어요. 냄비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힘들지만 할만했습니다. 그때 당시 10만 원을 첫 월급으로 탔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마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5년 정도 일했을 때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죠. 결혼을 한 후에도 너무 가난해서 아이는 돈을 좀 번 후에 갖기로 했어요. 3년을 밤낮으로 죽도록 일했더니 겨우 전셋집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드디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둘 다 젊었던지라 아이는 금방 생겼지만 3개월도 안 돼 유산이 됐습니다. 병원 말로는 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만 잘 낳고 살던데 저와 남편에게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쉽게 찾아오질 않더군요. 그때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했습니다. 자궁에 좋다는 쑥, 구절초, 잉어즙, 흑염소 등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남편이 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다 주고 제 몸 편하라고 청소도 본인이 도맡아서 했죠.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4번의 임신이 되었지만 4번 다 유산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6개월 때 유산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더군요. 박복한 팔자라서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포기하고 살던 차에 제 나이 33에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노산이었죠. 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임신이 된 순간부터 전 누워만 있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딸아이 진주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남편도 저도 살맛이 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원래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더욱더 가정적이 되었죠. 주말이면 딸 아이 손을 잡고 동물원도 다니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인생이 호사다마라고 어느 날 밤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철구 씨 댁인가요? 네, 저희의 아빠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철구 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독한 상황이니 속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딸 진주가 10살 때 뺑소니 사고로 애아빠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단 진주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밤까지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애라 혼자 둘 수도 없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마침 친언니가 제 소식을 듣고 먼저 근처로 이사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늦게 끝나면 언니가 애를 봐주겠다고요. 언니 덕분에 전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딱히 기술도 배운 것도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했죠. 식당 설거지부터 서빙이면 서빙, 불판 닦기면 불판 닦기, 돈 되는 건 뭐든 했습니다. 진주를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좋은 데로 시집도 보내는 게 제 인생 목표가 되었죠. 다행히 진주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영문과에 한 번에 척 붙었죠. 전 영어라고는 A, B, C도 모르는데 딸이 영문과에 갔다니
세상 참 재밌지요? 슬그머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엄마 편하게 모실게. 아이고, 네가 혼자 벌어서 엄마를 어떻게 먹여 살리게? 대기업 들어가면 돈 많이 준대. 아서라. 회사는 잘릴 수도 있고,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잖아. 차라리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하는 건 어때? 공무원이 얼마나 철밥통이야? 그리고 퇴직연금도 나오니 얼마나 좋아, 노후 걱정이 없단다. 하긴 그렇지? 애기 낳고 회사 다니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진짜 공무원이나 될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는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너무 싼 원룸은 위험할 것 같아서 오피스텔로 구해줬습니다. 적금을 해약했지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경비 아저씨도 있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진주가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한창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노량진으로 학원도 다니느라 애가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언니한테 얘기하고 제가 뼈국물 좀 고아서 반찬 몇 가지랑 들고 서울로 왔지요.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가려고 일부러 저녁에 갔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진주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애는 안 나오니 이상하잖아요. 문을 두드렸죠. 진주야, 너 집에 있지? 왜 문을 안 열어? 엄마 잠깐만.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더군요. 집으로 들어가서 반찬을 풀어 냉장고와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근데 뭔가 쎄하더군요. 우리 진주는 저랑 남편을 닮아서 술을 못 마셔요. 근데 냉장고에 소주가 5병, 캔 맥주가 조금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 밖에서 누가 재채기 했나 봐.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되잖아. 또 나는데? 에이, 엄마, 잘못 들은 거야. 처음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들어보니 아니었어요. 분명 화장실 쪽에서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웬 남자가 숨어 있었어요. 딸애한테 화를 그렇게 무섭게 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공부하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이게 웬 못된 짓입니까? 그 남자랑 동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남편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동네 창피하고 정말이지 제 딸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 근데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줘. 들어볼 것도 없어. 얼른 짐 싸라. 천안에서 통학. 엄마 한 번만. 응? 이 사람 우리 학교 선배고 내 남자친구야. 그리고 고아야. 고아라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보육원 나와서 대학교에 어렵게 들어왔고 알바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내가 먼저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남자는 제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말랐는지 사흘은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남편 처음 봤을 때 같았어요. 저희 남편도 보육원에 있을 때 선배들의 폭행에 참다 못해 일찍 보육원을 나왔거든요. 그렇게 공장을 전전하다 저를 만났었습니다. 아낀다고 라면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 사람이었죠.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말라서 깜짝 놀랐었는데 제 앞에 무릎 꿇은 남자가 딱 저희 남편같이 그랬습니다. 그 남자를 보니 애 아빠 생각이 나서 안쓰럽더군요. 똑똑했던 양반이라 부모만 있었으면 대학도 갈 사람이었는데 답답하지만 이미 엎어진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물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붙을게. 둘 다 공무원 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어. 너 말고 자네가 말해보게.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남자가 우는데 마음이 안 좋더군요. 부모 복을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만 성실하면 열심히 해서 우리 딸만 잘 책임져 줄 수 있으면 됐죠. 자세히 보니 제 남편을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딸애가 어릴 때 아빠를 많이 좋아했는데 커서도 아마 지 아빠 닮은 사람을 무의식 중에 찾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남자가 고하니까 우리 딸 괴롭힐 시부모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고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진주 지금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공무원이 돼서 좀 떳떳해지면 그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제 딸을 보는 눈이 진심으로 보이더군요. 딸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늘이 도와줘서 내년에 둘 다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바로 결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내년에 꼭 합격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용서 못해. 응, 엄마. 고마워. 열심히 할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도 꼭 내년에 붙어서 장모님과 진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위로 당당히 서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한 수 접으면 되는 것을. 저렇게 해서 잘만 산다면야 결혼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딸애한테 보내는 생활비를 2배로 늘렸어요. 남자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자가 좋아한다는 고추장아찌도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남자의 생일에는 제가 직접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었죠. 예비 사위 첫 생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본다면서 어찌나 울던지 짠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제 예비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만 붙으면 더 이상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시험이란 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경쟁률도 엄청 높더라고요. 1년, 2년, 3년, 7년이 지나도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딸의 나이가 30이 됐고 남자 나이는 33이 되었죠. 전 솔직히 그만하고 둘 다 그냥 취직했으면 싶더라고요. 7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취직하려고. 시험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래, 잘 생각했다. 둘 다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취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장모님, 저는 1년만 더 해보려고요. 저 작년에 진짜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올해까지만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해보겠다는데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딸애는 그날부터 바로 취업을 알아보더니 전공을 살려 학원의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고 천안으로 내려와서는 저와 이모 선물을 한 보따리를 사왔더라고요. 옷이며 신발이며 현금 봉투며 어찌나 뿌듯했던지요. 예비 사위도 이번에 시험 잘 봤다길래 행복했죠. 딸애가 이제부터 생활비 보내지 말라고 자기도 돈 버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도 이제 쉬면서 일하라는데 그게 섭섭하면서도 기특하더라고요. 이제 예비 사위만 시험에 붙으면 딱인데. 글쎄 예비 사위가 시험에 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올해도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공부 그만하고 취직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돈 벌어서 예비 사위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 딸 아이 35, 예비 사위가 38 됐을 때 드디어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어찌나 신이 나던지 그날은 가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계란말이를 싹 돌렸습니다. 이서방 축하해. 빨리 결혼식장 알아보면 올해 안에 결혼식 할 수 있겠다. 결혼은 천안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둘 다 서울에 있으니 서울이 나을까? 장모님, 올해는 너무 빠르고요. 시험은 붙었지만 아직 발령도 안 받았고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올해 발령 받아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진주 데려갈게요. 진주가 가고 싶어하는 몰디브로 신혼여행 데려가주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의 짐이 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도 애 나이가 이제 35인데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돈도 같이 모아야 잘 모으거든. 그리고 애도 낳아야지.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잖아. 압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실망시켜드렸잖아요. 내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딸애도 내심 올해 결혼을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남자의 뜻이 확고해서 어쩔 수 없는 듯 보이더군요. 저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어요. 남자는 발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는 천안에 내려와 다 장모님 덕분이라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애가 밥 먹다가 걱정을 내비치더라고요. 요즘 이 서방이 힘들어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온 적도 많대요. 아무래도 38이나 돼서 처음으로 취직한 거니 쉽지 않았겠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벌써 5개월째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집에 온답니다. 몸 상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천안에 약을 잘 짓는 한약방이 있어요.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예비 사위 보약을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직접 약도 챙겨주고 밥도 한 끼 사주려고요. 예비 사위 직장 앞에서 전화하려는데 마침 나오더라고요. 앞에 팀원들이 걸어가고 뒤에서 예비 사위랑 어떤 여자가 걸어가더군요. 그런데 그때 예비 사위가 그 여자 손을 몰래 잡았습니다. 여자가 웃으면서 주위를 살펴보더니 슬그머니 예비 사위의 손을 맞잡지 뭡니까? 그러더니 누가 볼까봐 바로 빼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예전에 우리 딸을 보던 눈빛으로 그 여자를 보더군요. 혈압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비 사위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제 이름이 뜨자 안 받고 도로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한약을 들고 예비 사위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서방, 자네 내 전화를 왜 안 받고 도로 주머니에 넣나? 장모님, 그래, 내가 자네 장모지. 근데 아까 그 손은 뭔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내가 다 봤는데. 이봐요, 아가씨. 이 사람 결혼은 안 했지만 아내가 있어요. 내 딸이랑 10년 연애했고 내 딸이 다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만든 거예요. 둘이 내년에 결혼할 거니까 아가씨는 정신 차려야 해. 이렇게 불륜 짓 하면 천벌 받아. 어머?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불륜이라뇨? 제가 이 주무관님이랑 무슨 사이라고? 제가 손을 내리다가 스친 걸 잘못 보셨나 봐요. 저도 결혼할 사람 있어요. 아가씨가 저에게 무슨 카드를 보여주더군요. 청첩장이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봤던 걸까요? 보니까 한 달 후에 결혼하더라고요. 그제야 예비 사위도 억울해하면서 왜 일터까지 왔느냐며 자기를 왜 창피하게 만드느냐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더니 제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분명히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두 사람에게 사과했죠. 저는 예비 사위한테 가져온 보약을 주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민망함에 저는 바로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일이 어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두 사람이 손잡은 모습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제가 잘못 봤다는데 잘못 본 게 맞겠죠. 2주쯤 지났을까요? 딸이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비 사위가 그동안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결혼하면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장모님이랑 다녀오라고 해외여행을 예약해 줬답니다. 4박 5일이라 딸도 학원에 휴가를 냈대요.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딸이랑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갔어요. 딸이랑 가니 더 재밌더라고요. 내 생에 이게 웬 호강인가 싶고 사위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틀쯤 지났을 때 제가 음식 먹은 게 잘못됐는지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었어요. 낯선 곳에서 아프다 보니 이러다 죽을까봐 덜컥 겁도 났고요. 우리나라에 가서 빨리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딸한테 졸라서 하루 일찍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프니 딸은 저 혼자 천안에 보낼 수 없다고 자기 집에서 자고 내일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이 사는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현관문 앞에는 사위의 신발과 함께 여자의 높은 하이힐이 제멋대로 놓여져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그때 결혼한다던 여자 공무원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딸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딸은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크게 한번 숨을 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침대에는 제 예상대로 예비사위와 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뻔뻔한 것들 옷 하나 안 걸치고 내 딸과 같이 자던 침대에서 그 여자랑 뒹굴고 있더군요.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는지, 내 딸이 어떻게 해서 지를 뒷바라지 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딸을 안으면서 보지 말라고, 짐승들이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말했죠. 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만 치면서 울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딸애가 우는 동안 짐승 같은 것들이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여자는 옷을 입더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결혼할 남자도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말이 가관이더군요. 아줌마, 저 2주 있으면 결혼해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제정신이야? 아줌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따님 좀 잘 다독거려 주세요. 저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결혼 전에 잠깐, 요즘 말로 섹스 파트너라고 하죠. 한 번 잠만 잔 거예요. 저는 이 주무관님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걱정 마세요. 안 뺏어가요. 결혼 전에 바람? 웃기고 자빠졌네. 아가씨 이러는 거 부모님도 알아요? 남편 될 사람도 알아요? 아유, 촌스럽게 왜 이러실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저는 남이잖아요. 예비 사위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결혼하면 이제 이런 짓 안 해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여자는 나가버렸습니다. 제 앞에는 울고 있는 딸과 무릎 꿇은 사위가 앉아 있었죠. 그제야 딸이 말을 꺼내더군요. 힘들다고 맨날 술 마시고 오더니 저 여자랑 놀다 온 거였냐며. 저 여자랑 논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내 집까지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비 사위 녀석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주야, 장모님, 저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일 이제 다신 없을 겁니다. 저 여자 곧 결혼하니까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진주야, 믿어줘. 응? 우리가 하루 이틀이니? 자그마치 10년이잖아. 그래, 그 10년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예비 사위는 한사코 실수라면서 죄송하다며 100배 사죄를 하더군요. 일단 딸을 데리고 천안으로 갔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한데 현실적으로 참 방법이 없었어요.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하루 이틀 보나요? 어느 집이나 한 번씩은 있죠. 다만 제 딸에게는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 뿐이죠. 딸의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36입니다. 언제 또 좋은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진주가 좀 안정을 찾길래 말을 했어요. 진주야, 남자들 바람 한 번이다. 이서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너나 나한테 얼마나 잘했니. 지 잘못도 모르고 배짱인 남자들에 비하면 저 정도면 양반이다. 그냥 다 잊자. 저도 예비 사위가 밉긴 해도 그래도 어찌합니까. 잘 달래서 사는 게 여러모로 낫잖아요. 주변에서도 사위로 알고 있는데요. 딸도 나이가 찰 대로 차서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일은 또 터졌습니다. 딸이 사는 빌라 반장 아주머니가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세요, 새댁. 아니, 자꾸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남편이랑 신우가 같이 일해서 점심을
맨날 집에서 먹는다며? 둘이 그렇게 많이 시켜 먹으면서 쓰레기를 왜 제대로 버리질 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편 여동생이 왔다고요? 응? 맨날 점심시간이면 와서 있다 가잖아. 밤에도 새댁 퇴근하기 전까지 와서 일하고 가던데? 몰랐어? 그 연놈들이 알고 보니까 그날 한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뻔질나게 점심시간마다 드나들면서 내 딸 없을 때 그 짓을 허구한 날 해댄 겁니다. 딸애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속이 얼마나 타는지 가슴만 때리더라고요. 제 속이 더 문드러졌죠. 그것도 모르고 한 번의 바람이라고 제가 잠깐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잖아요. 제 입을 쥐어뜯고 싶더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주는 그날부터 답답할 때면 가슴을 때리더군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 일단 천안에서 몸도 마음도 추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 옷 좀 챙겨오려고 서울로 갔습니다. 물론 예비 사위가 없는 시간에요. 딸이랑 가서 옷이랑 속옷 좀 챙겨왔는데 딸이 잠깐만 하더군요. 뭐 하나 봤더니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사용하던 노트북이었죠. 그걸 켜더니 깨톡을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깨톡이 들어가지대요. 깨톡에는 그 여자랑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자기 생각. 지금 조강지처랑 있잖아? 걔는 지금 코골아. 우리 내일 점심 때 잠깐 집에 와서 충전 좀 하자. 어제도 충전해놓고선 오빠 괜찮겠어? 내 거야 짱짱하지. 늘 너만 보면 충전하고 싶어. 벌써 얘가 준비한다고 몸에 힘준다. 근데 오빠 이렇게 나랑만 하면 조강지처랑은 어떻게 해? 걔는 이제 아무 느낌 없어. 그냥 의리로 하는 거지. 너는 하면 그렇게 재밌어 하는데 걔는 그냥 조용해 재미없어. 어머? 불감증인가? 크크크크크. 난 너만 보면 불끈증인데 깨톡을 읽는 저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 딸은 어땠겠습니까? 딸애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깨톡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더군요. 그러곤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 예비 사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주야, 너 설마 지금 노트북으로 내 깨톡 들어갔니? 잘 봤어. 덕분에 결정했어. 결정? 뭘 결정해? 너 왜 남의 것을 몰래 훔쳐봐? 이렇게 지각 없는 애였니? 응. 우리 서로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나 봐. 끊어. 전화를 끊은 후 딸과 저는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방에 웅크려 있지도 않았죠. 오히려 인터넷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종 어디로 전화도 하더라고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엄마 나 그 여자랑 오빠를 가만둘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그 둘이서 웃고 떠들었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나 바보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나만 바보 취급한 게 아니야. 그 여자랑 결혼하는 그 남자도 지금 농락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남자한테 말하려고 지금 그 남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거든. 전화해서 말해주려고 하는데 나 잘못하는 거야? 딸이 묻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안 나오더군요. 아니, 너 잘못하는 거 없어 그렇게 해. 딸애는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놀라더군요.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딸애가 둘이 찍은 사진이랑 깨톡 사진 찍은 것들을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믿더군요. 그 남자 측도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사위가 천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진주야, 너 진짜 무섭다. 너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니? 자네 이게 지금 무슨 행패야? 장모님, 진주가 지금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그 여자 남편한테 다 까발려서 결혼 파투나게 만들었어요. 저랑 그 여자는 바람 같은 건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바람 웃기고 있네. 나는 빠져줄게. 진짜 사랑이랑 잘해봐. 너 그거 프라이버시 침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맨날 너랑 장모님 앞에 서면 기도 못 펴고 죄인 같았어. 빚진 마음이었다고. 알아? 잘해주는 거 알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둘에게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남자로 있게 해. 그 여자 앞에 서면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된 것 같아. 죄인이 아니라고. 이런 내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남편을 닮은 모습에 고아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으로 잘 보살피려고 잘해준 것도 죄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말이 말 같아야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잘해줘서 눈치도 안 주고 너무너무 잘해줘서 빚진 것 같다는데 참나.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나오네요. 딸은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서 남자한테 확 끼얹었습니다. 가버리게. 자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게. 참나, 어디 부모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습니까? 장모님도 딸이 엇나가면 바로 잡아주셔야지 동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끝입니다. 저도 더 이상 안 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그래, 그 여자랑 잘해봐. 꼭 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 공무원도 평생 할 수 있으면 해보게. 천벌 받을 걸세.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진주는 무슨 생각인지 이러고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인터넷에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나 이것들 잘 사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러더니 인터넷에 막 뭐라고 글을 썼습니다. 다 쓴 걸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써놨더라고요. 10년 동안 뒷바라지 한 거. 그 두 연놈이 어떻게 놀아났는지, 그 연놈들이 내 딸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구구절절 써 있더라고요. 이걸 왜 썼냐고 물었더니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라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밑에 막 글이 달리더군요. 이주무관님과 김사무관님이 이런 사이였어? 헐. 그럼 10년 뒷바라지 한 여자 버린 거야? 이주무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최악의 남자다. 잠만 자는 사이. 세상에 둘 다 잠자리에 환장을 했나 보네. 그렇게 수백 개의 글이 순식간에 달리더군요. 그날 오후부터 남자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같더군요.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 있다가 딸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글 봤어? 그래 내가 쓴 거 맞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나랑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기만하고 오빠가 잘 살 줄 알았어? 거기 없는 말 지어낸 거 하나도 없고 다 사실만 적은 거야. 명예훼손. 걸 테면 걸어봐. 돈 물어줄게. 근데 나는 그러면 또 글을 올릴 거야. 방송국에서 연락 오면 인터뷰도 할 거야. 진주야,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글 좀 내려줘. 내가 가서 네 앞에 무릎 꿇을까? 석고대죄하라면 할 테니까 제발 글 좀 내려줘. 나 이러다 큰일 나. 어렵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 진짜 인생 망할지도 몰라. 오빠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오빠는 이제 평생 불륜낙인이 찍힌 거야. 더러운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 이러면 글 또 올릴 거야. 진주야, 제발 글 좀 내려줘.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나 제발.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제 딸은 35세 10년 뒷바라지 한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 됐죠. 그때 만약 그놈이랑 결혼했어 봐요. 그렇게 자격지심 있는 남자는 계속해서 제 딸을 괴롭혔겠죠. 간간히 바람도 피우면서요. 그 꼴 안 보게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딸애는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아예 천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제가 뼈저리게 그 말을 느꼈네요. 사람 인생에서 풍파가 어디 한 번뿐이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요즘 딸한테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회계사라는데 정말 똥차가고 벤츠가 왔네요. 저는 제 딸을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자 바람 한번 참고 다시 잘 살아보게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죠. 저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똑똑해서 앞가림을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딸에게 이제 행복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